장단기 금리 차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맞지만 너무 여기에 몰입되면 지금부터 그러실 필요 없다. 지금의 주식시장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이 만들어낸 그냥 결과다. 이렇게 이런 트레이딩 장세에서 우리가 많은 참고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술적 분석이에요. 자, 이번에 계속해서 그 미국에서 안 좋은 시그널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됐다. 이런 뉴스가 지금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 이것에 대한 이 우려. 네. 어떤 분들은 또 이제 과거와는 다르다. 네. 이거 옛날 지표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네. 어떻게 그래서 보세요? 뭐 이게 그렇다고 이거 뭐 무시해야 될 지표는 사실 아니죠. 무시해야 될 지표는 아닌데 우리가 이제 그 장단기 금리 차가 줄어들거나 역전되는 경우가 크게 나누면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장기물의 하락 속도가 단기물보다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기물이 먼저 하락을 깊게 해버리는 경우,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기 둔화에서 이런 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우리가 겪는 것 같은 건데, 이런 건 뭐냐면 장기물 상승보다 단기물 상승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역전 내지 축소로 오는 건데, 이거는 대개 이제 어떤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긴축이나 뭐 금리 인상이나, 그러니까 돈을 풀었다가 다시 조일 때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 연준이 긴축을 하는데도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난다. 그럼 그것도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의견이 서로 엇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969년인가 그 이후로 8차례인가 이랬는데 이런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되거나 역전되고 6개월에서 8개월 내에 경기 침체가 왔다. 이거는 이제 사실적인 걸 갖고 얘기를 하는데, 데이터죠. 네, 데이터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오늘도 뭐 제가 그 야후 파이낸스 보니까 뭐 거기서도 갑론을박해요. 서로 다른 의견을 막 내놓고 뭐 그러던데,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긴축상에서 발생하는 장기물의 상승보다 단기물 상승이 빨라지면서 일어난 현상이기 때문에 과거의 그 에피소드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 과거의 행적들을.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 재밌네 그렇게 느꼈는데, 그 에피소드를 지금에 대입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뭐 이거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과거에 그런 흔적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신경을 쓰고 참고사항으로 가지고 가는 거는 맞는데, 그러면 이렇게 미리 우리가 6개월이나 8개월 후에 경기가 침체될 거라도 알고선 지금 있는데, 그러면 진짜 알고선 가도 그렇게 될까 하는 의문이 하나 또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최근에 이제 시장이 재작년에 크게 들었다 놓고 나서 너무 힘드니까 뭐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과거보다 지금 일반 투자자들이 너무 많은 거를 생각을 하세요. 예전에 뭐 이거 일반 투자자들이 뭐 이거를 막 뭐 장단기 금리 차를 뭐 얘기하고 이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걸 자꾸 애널리스트들도 나와서 새로운 걸 얘기하고 막 하니까 그렇게 이제 되는데, 한 가지 이제 이건 저는 오랫동안 시장에 있으면서 하나 팁을 드리면, 진짜로 걱정할 것만 걱정하셔도 돼요. 주식시장은.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발등에 딱 불이 떨어져야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시장이 반응하고 잘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고 그럴 것 같지만 전혀 시장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걱정하면 진짜 걱정해야 될 걸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진짜 고민하고 걱정하셔야 될 건 그거예요. 원자재 에너지 공물가. 이거 어떻게 되나. 이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매일 체크하시면서 이걸 갖고 고민을 하시다가 이게 뭔가 풀리는 가닥이 잡히면 시장도 살아날 거고, 이게 의외로 길어지면서 시장을 좀 애먹이면 특히 우리나라 시장은 굉장히 힘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거는 그냥 하나의 그 장단기 금리 역전에서 오는 하나의 얘기다는 걸로 참고사항 정도로 짚어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2019년도에도 저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이제 제 방송을 하면은 그때도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네,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몇몇 패널 분들은 그런 얘기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 다 옛날 이게 안 먹혀 요즘 막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물론 코로나라는 형태로 오긴 했으나 어쨌든 경제 위기로 다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금융 위기나. 그러니까 이제 이거 우리가 지금은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위안을 하지만 결국 또 어떤 계기가 오는 거 아닐까. 그 위기라고 부를 수 있는. 근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들 보면은 뭐 인플레이션에 의한 경제 침체 우려 뭐 이러저러 아주 악조건이 쌓여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위기가 왔을 때 이게 그럼 우리 주식하시는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위기일까? 왜냐하면 이 위기에는 다시 유동성이 됐든 금리 인상을 다시 철회를 하든 뭔가 바뀌잖아요, 또 정책이. 근데 이제 뭐 지금 다시 유동성 공급은 상당히 이제 어려워 보이고,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옛날에 한양 무서워서 과천부터 긴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남태령 넘기 전서부터 저기 고개 넘으면 임금님이 사시는데 그래서 거기서부터 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주식시장이 이런 거를 뭐 6개월, 8개월 이런 거를 미리 이렇게 예견해서 내놓고 그 전부터, 그러니까 과천부터 기는 예는 잘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주식시장은 그냥 갈 때까지 갑니다. 지금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종전에 합의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그 러시아에 대한 규제 이렇게 풀고 그렇게만 해도 결제 시스템에 껴주고 이렇게만 해도 시장 폭발할 거요. 그러니까 시장은 원래 그런 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스테디하게 빨랫줄 잡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떨어지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자꾸 이게 움직이니까 그거는 또 그리고 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시장이라는 게 늘 상향만 하는 게 아니라 조정기도 있고 좀 하락기도 있고 그런데 그런 데서도 다 돈을 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각각에 맞춰서 투자 전략을 맞추어가는 것이지 또 꼭 그렇다고만은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분명코 이 장단기 금리차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맞지만 너무 여기에 몰입되면 지금부터 그러실 필요 없다. 너무 과도하게 할 필요는 없다. 요새 걱정을. 너무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똑똑해져서 이게 워낙 그러니까 걱정이 많아진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그러잖아요. 알면 알수록 우리는 걱정이 많아지죠. 걱정이 많아지죠. 근데 또 이런 차원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혹은 그 투자 환경이 바뀌는 거잖아요. 새로운 환경으로.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투자, 뭐 매도, 매수 의사 결정들이 생기는 거고 이러저러한 작은 것들이 모였을 때 또 AI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움직임도 그래서 이게 막 빨라지는 거잖아요. 패턴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측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비껴나가는 또 산업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주 자연 발생적으로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과거의 그런 흔적들을 우리가 전혀 이거 말도 안 돼 이렇게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가는 거야 이렇게 무시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여기에 걱정을 해서 지금부터 못 나가는 거는 조금 아니다 싶어요. 네. 일단 그런 어떤 변동성에 대한 걱정 이거를 너무 미리 하지는 말자. 미리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그럼 우리가 걱정해야 될 때는 언젠가요? 적절한 때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4월도 마찬가지인 게 4월, 5월, 6월 이렇게 지나가면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이제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정될 기미를 안 보인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굉장히 고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그것도 보면 주식시장이라는 게 항상 그래요. 떨어졌다 또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렇게 고전을 했다가 뭐 이건 상상하기 싫지만 예를 들어서 7월 달에 제재가 풀렸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우리한테 좋은 일이겠어요. 네, 그때까지 고생을 시켜서 그렇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늘 그냥 있는 그러니까 지금의 주식시장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이 만들어낸 그냥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장을 더군다나 이제 요즘 같은 시장에서 미리 예측해서 난 어떻게 할 거야 이래서 미리가 되거나 뭐 이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누구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뭐 늘 제가 요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하는 게 이런 시장에서는
수익 난 거를 그 이익 실현하는 거를 망설이시면 안 돼요. 이게 이제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월 달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지금 이런 주변 환경.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우리가 항상 그 눈치 보면서 해야 되지만 결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단 종전되는 것만 가지고도 일단은 그게 호재로 반응이 되면서 시장은 움직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 매도의 시점으로 봐야 되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지금 많은 분들이 물려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물려 있는 거를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뭐 장단기 금리 차도 그렇고 뭐 이런 흔적들이 앞으로의 이 주식시장이 굉장히 침체될 거를 예견하고 있는 전조현상이니 그럼 우리 여기서 다 때리고 나가자 이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손해를 현실화시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또 지금 보면 시장이 그렇다고 그래서 아주 굉장히 높은 위치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이런 시장에서는 조금만 그 자기 기대 수익을 조금만 넘어가는 수익만 나도 트레이딩을 주로 해가면서 그러니까 메인 포트폴리오는 묶어둘 수밖에 없어요. 장기 투자. 그거는 뭐 여러분 뭐 십몇 년 이렇게 투자해서 부자 됐다는 분도 있는데 그건 그것대로 하는데 나머지를 가지고 패턴이 있어요. 지금 시장을 보면 몇 가지 이슈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슈에서 떨어질 때 물론 실적이 엉망인 주식은 안 되지만 떨어질 때 샀다가 올라갔는데 기대 수익이 생각보다 생겼다. 그러면 이건 가차없이 이익 실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봐 이렇게 생각하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뭐 우크라이나나 뭐 이쪽에서 들려오는 뉴스 하나하나에 시장이 올랐다 떨어졌다를 앞으로 계속 반복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트레이딩만 할 수 있는 시장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4월 시장도. 그러니까 그런 데 맞추는 게 오히려 나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그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형주가 그렇게 좀 오를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오를 것 같지는 않다. 개별주 장세가 펼쳐질 것 그렇죠. 같다. 이미 개별주죠. 지금. 그렇죠. 지금. 그런데 이 개별주 이 어렵잖아요. 이게 너무나 이 순환매 그 생명력도 짧고 뭐 하루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하루 이틀 만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개별주 이러면 어떤 느낌을 받으시냐면 한 10,000원 근처에 있는 주식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게 이제 막 요새 뭐 상폐되는 거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개별 종목 이러면 싸구려 주식이라는 이 등식을 없애셔야 돼요. 개별 종목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안고 있는 시장에서의 여러 개의 이슈들이 이렇게 계속 돌면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어떤 것도 시장을 앞장서서 끌고 나갈 수 있는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거든요. 시장이 그만큼 약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2박 3일 가면은 성공작이죠.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너무 이게 무슨 단타 매매를 종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싫으면 그냥 기다리셔야죠. 오래되더라도. 근데 뭐 기관들도 그렇게 매매하는데. 그러니까 요즘 기관들도 단타한다고. 네, 그런데 외국인도 단타한다고. 외국인도 단타하는데 굳이 우리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군자 의원 이거 의원하면 안 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군자 표변이에요. 그냥 이게 아니다 싶으면 빨리 이걸 끊어내야지 되는데 아직 이제 그런 훈련이 안 되신 분들이 많으신데 시장이 장기 투자, 우량주 이거 다 좋은데 시장 상황에 맞춰서 이제 그거를 짜 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암만 우량주면 뭐 하겠어요. 꼭대기 사서 손해 보면 그게 무슨 우량주입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개별 종목 장세다 그러면 개별 종목이니까 싼 주식 찾아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 이슈 안에 있는 핵심 주식들 있잖아요. 그게 오히려 나은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 좀 방역이 좀 완화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오프라인에서 콘서트하고 해서 예를 들어서 엔터테인먼트 같은 쪽도 적잖이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패턴을 보면 적잖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 중에서도 제가 지난번인가 한번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하시려면 JIP를 하시고 조금 긴 호흡으로 사시려면 하이브를 사세요.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게 왜 그러냐면 아니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니까 시장이 그렇게 아니 무슨 뭐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하루에 무슨 9%가 오르고 그럽니까? 근데 9% 오르면 땡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이런 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럴 때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매도의 시점인데, 네. 근데 이제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런 때 또 이제 오르나 보다 하고. 네, 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물리면 또 이게 머리가 아픈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트레이딩 장세에서 우리가 많은 참고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술적 분석이에요. 이거는 꼭 맞는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많은 경험치를 여기다 갖다 넣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이게 막 해다가 뭐 조정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일 이동평균선이랑 현재 현가하고 이격이 좀 많이 벌어졌다가 이게 이제 그 이격을 줄이기 위해서 5일선에 붙는 거, 이건 이해가 가요. 근데 5일선 밑으로 툭 떨어졌다. 그럼 사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 움직인다면 아직 얘는 살아있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 책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기술적 분석이다.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이용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으로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네. 그 참고로 좀 삼아야 된다. 네. 예. 그러려면 이제 또 기술적 분석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이 기술적 분석도 만만치 않은 게요. 여기 8.15도 많이 나와서 해주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또 기술적 분석도 이 전문가들마다 또 이게 해석하는 방식이 다 달라서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이제 그리고 뭐 하다 보면 자기가 뭔가 더 애정이 가는 종목이 있어요. 그런 종목의 경우는 가능하면 좋은 쪽으로 해석하려는 게 자기도 모르게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자꾸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이 차트에서 이 종목을 지우고 봐라. 그러면 객관화가 되는데 삼성전자가 됐든 아니면 네이버가 됐든 이 종목 이름을 보이는 순간 여기에서 혹시나 그램에도 불구하고 뭐 이러저러 사실은 상당히 경험이 있거나 전문가들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우리 흔한 말로 레떼루라고 그러죠. 레떼루? 레떼루를 딱 보니까 라벨, 그러니까 종목 이름이죠. 네. 그래도 얘인데 그렇지. 이러면 기술적 분석에서 점수가 좀 후해지게 되고 그렇게 뭐 그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이런 트레이딩 장세에서는 어쩔 수 없이 기술적 분석을 좀 이용하셔야 될 거예요. 네. 자, 지금 결국 우리 시장에 가기 위해서는 요즘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끝쳐지고 오히려 좀 매수로 전환이 될 것이냐. 이게 이제 그럼 또 거기에 따라서는 기본적으로 또 떠오르는 게 환율이 내려와야 된다. 지금 1,200원, 뭐 20원, 30원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런 거죠. 환율이 이제 만약에 이 환율을 이렇게 만든 근본 원인이 전쟁이잖아요. 그리고 전쟁 때문에 뭐 우리가 수입을 많이 해야 되는 원자재서부터 뭐 에너지 가격이 곡물가 다 오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뭔가 해결 방향이 보이기 시작하면 환율이 정리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환율이 향후에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정리돼 간다는 판단만 쓰면 환율 1,200원이 더 유리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1,200원 이거를 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좀 이런 상황이 갈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분들도 있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겁니다. 월등하게 1,200원을 훌쩍 넘지 않고 1,200원 선상에만 대고 있다가 이제 이런 것들이 안정화 조짐을 보이면 오히려 그때 새롭게 들어오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1,200원이 낫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1달러로 1,200원을 바꿀 수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그동안 떨어진 한국 주식을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한국 주식은 이런 게 정리되면 오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시장에는 이쪽이 있으면 그 반대편이 그림자 편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나쁜 거는 아닌데 다만 그걸 좋은 쪽으로 돌려 세울 수 있는 결정적인 뭔가가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사건이 연준은 뭐 스케줄 다 밝혀서 그대로 갈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 종전과 제재 해제에 따르는 우리는 뭐 딴 거 신경 쓸 거 없고 이런 가격 안정 이게 인플레이션에 핵심, 대한 원자재에 이게 대한 핵심입니다. 이게 지금 그렇다면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러저러한 것들에 대한 눈치를 봐가면서 이제 트레이딩을 어느 정도 좀 해야 되는 시장이라고 4월 달을 봤을 때 그러면 어떤 식으로 투자의 아이디어를 구할 것이냐, 어디에 투자할 것이냐 이거와 관련해서는 좀 뭐 좋은 팁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지만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널뛰기를 하잖아요. 한쪽 방향으로 아직 간다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필요 이상으로 원자재 가격이 다른 충격으로 팍 뛰었을 때 시장에서 반응이 와서 급격히 주가가 하락하면 그러면 이거는 들어가 볼만한 거고 그다음에 이게 뉴스를 딱 보니까 그냥 좋은 뉴스긴 한데 이게 궁극적으로 모든 거를 해결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다음에는 털어보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공포지수 뭐 VIX도 많이 참고를 하시고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되게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잘 맞아요. 그게 뭐냐면 10거래일 중에서 7거래일이 올랐으면 이건 팔 준비 하시고, 반대가 되면 살 준비 하시고, 그게 의외로 잘 맞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그냥 오래 못 참아요. 조금만 뭐 하면. 근데 그 퍼포먼스가 크진 않지만 그런 퍼포먼스를 조금씩 이렇게 챙겨서 한쪽에 놓아가면 굉장히 시장을 기다리는 마음이 멘탈이 좀 강해질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관점에서 시장을 4월을 좀 바라보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필요하겠네요. 네. 근데 저희가 이게 이제 아마 내일 정도 4월 2일 날 나가니까 다행일 것 같은데 4월 1일 오늘 나가면 이거 다 믿지 마세요. 만우절이라. 근데 오늘은 믿으실지 모르지만 정말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바람이 있다면 사실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바람이 있다면 그 4월이 진짜 벚꽃 엔딩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안 하고. 근데 이제 그동안 우리 많이 참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조기 종전. 그러니까 우리는 뭐 총알이 오고 가는 게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벌어지는 일들이 경제전쟁. 예. 근데 더군다나 지금 이번에 러시아 전쟁에서 드러난 것이 사회주의 국가, 독재주의 국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러한 국가들이 일으킬 수 있는 문제점, 그러니까 해외 기업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제재 조치, 루브화 결제, 뭐 이러저러. 그러니까 중국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국에 투자한 기업들이 불안하죠. 중국도 저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미리 빠져나와야 되나 뭐 여러 고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예, 근데 러시아도 푸틴이 그 국경선에 가서 굉장히 오래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번 경험을 이제 겪으면서 이것도 또 이제 하나씩 달라져 나가는 게 되겠죠. 근데 뭐 어쨌든간 아직은 푸틴이 그렇게 확 죽은 거 아닌 것 같아요. 루블화로 결제 안 하면 가스 안 팔겠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아직은 현실 감각을 잃은 거냐 아니면 정말 뭔가 믿는 구석이 있냐. 근데 어쨌든 루블화는 상당히 올라왔어요. 그게 또 재밌어요. 그게 결국은 기본적인 그 팔 물건 살 수밖에 없는 고객이 기다리고 있는 어떤 그렇죠. 그 상품을 갖고 있는 이쪽 입장 아닐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 독일이에요. 다른 나라보다도 독일은 진짜 그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 있는 상태. 그러니까 메르켈 총리 때서부터 아주 집중적으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 다른 나라도 아니고 독일이 뭐 미국이 암만 그렇다도 러시아 거 쓰지 마. 이게 지금
그러면 갑자기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앞으로 점점 러시아 의존도를 유럽도 바꿔는 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바로 하는 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어쩌면 푸틴이 그걸 노리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선언한 6개월이 과연 뭘 의미하는가가 상당히 이제 중요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뭐냐면 이게 우리가 나라가 대한민국이 수출로 성장하는 국가다 보니 이게 세계화라는 단어가 상당히 우리에게는 유리한 것인데 네. 이렇게 이제는 세계화의 기본은 원가 절감, 네. 가장 경제성 있는 것을 네. 누가 서로 이게 조합이 되는 건데 이제 경제성하고는 별개로 국가 안보적인 차원에서라도 각각 자기 굉장히 리쇼링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호 산업이 커지고. 그러니까 리쇼링이 미국 같은 경우는 쉬운데 우리보다 우리는 뭐 무조건 리쇼링 한다 그래서 뭐 공장만 들어와서 뭐 하겠어요. 원료를 다 사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주 태생적으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어떻게 그렇다고 우리가 뭐 어디 가서 뭐 딴 무슨 광산을 사놓을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차피 어려운 시기를 가야 되는 시장임은 분명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시장을 바라보시면서 4월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백만개미 한세호 당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